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REPL 하나 남은 거 마저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이거 조금 뒤로 미루고요. 수업 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자, 지금 수업 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전에 이 링크들은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여기 위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수업 영상 유튜브 링크라고 해서 얘를 한번 다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따라 하세요. 그냥 클릭하면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클릭 혹은 휠로 클릭하시면 새 탭으로 열기를 통해 채널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자, 뭐 구독 같은 건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수업 진행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현재 다 녹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 있죠? 이 화면과 제 목소리가 그대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진행했던 영상들에 대해서 제가 이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좀 전에 진행했던 1교시에 대한 내용도 여기 보시면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한 교시 끝날 때마다 업로드를 바로바로 진행을 할 건데,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23년 7월 6일 16시 자바 1일차 1교시로 올라갔죠. 자, 2교시 진행하면 1일차 2교시라고 해서 영상이 하나 더 올라갈 거고, 3교시 진행하면 1일차 3교시 해서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제공해드리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하고 수업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는 제가 설명하면서 막 코드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놓치고 이해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복습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좀 중요하게 강조를 매 수업마다 드리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수업 진행했던 내용이 거의 고스란히 올라가요. 근데 물론 다 올라가진 않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녹화를 멈추고 하는 얘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시간을 드렸을 때는 그 부분은 녹화를 좀 멈추고 그 상황 속에서 힌트를 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녹화에 포함되지 않을 건데, 자, 그래도 웬만하면 수업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걸 믿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렇다고 이걸 안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100% 신뢰하지 마세요. 얘는 진짜 그냥 여러분들의 복습 자료로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를 100% 신뢰해서 나 어차피 오늘 귀찮으니까 안 가고 영상 올라오면 그걸로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너무 별로예요.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요, 수업 듣고 그리고 복습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사실상 언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 갑자기 스페인어 같은 거 공부하라고 한 달 시간 줬대요. 마스터 할 수 있어요? 어렵겠죠? 언어도 이것도 똑같아요. 얘도 그냥 컴퓨터랑 소통하기 위한 언어예요. 그 언어가 자바일 뿐인 거고. 그래서 우린 새로운 언어를 배워나가는 건데 당연히 쉽지 않거든요. 하루에 3시간씩 8일, 그럼 총 20, 하루에 3시간씩 8일이면 24시간 맞구나. 그러면 원투 과정에서 총 48시간 안에 자바를 마스터한다? 애초에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바 수업에서는 완전 기초적인 자바의 문법과 아주 기초적인 활용 정도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또 봐서 복습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바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나마 얻어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수업을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유튜브 영상만 믿고 이거 한번 돌려보고 만다?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났을 때 자바에 대해서 얼만큼 알 수 있을까는 저도 잘 대답을 못 해드리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사정이 안 돼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수업에 참여를 못했다. 그러면 얘라도 붙잡고 얘를 돌려봐야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수업을 못 나갔는데 내일 수업을 나갈 수 있어. 그러면 오늘 수업에서 내가 못 배웠던 부분들은 영상을 통해 꼭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참여를 하셔야 다음 시간에 나가는 진도에 대해서 무리 없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빠졌는데 이런 복습조차 하지 않고 그냥 다음날 떨렁 왔다. 당연히 이해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이 수업은 계속해서 뭔가를 쌓아나갈 거니까. 기존에 있는 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 다음 거를 이해한다?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수업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얘는 복습 자료로서 활용을 하시면 좋다라고 제가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은 아마 업로드가 완전히 완료가 돼서 이제 화질도 괜찮고 여기 자막 얘는 아직 안 나왔네. 이 자막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그냥 자체적으로 유튜브가 그 소리를 텍스트로 변환시켜주는 건데 어차피 정확한 발음으로 표기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자, 이 영상을 제가 올리자마자 영상이 뜨자마자 보시면 화질이 되게 안 좋을 거예요. 그건 올라가는 중에 고화질로 변환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 영상 올라와서 딱 봤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다. 그럼 시간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다시 보시면 그때는 좋은 화질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우리 봤던 화면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런 화면들로 다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아까 쉬는 시간에 보니까 이거 메모장 찍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거 안 찍어도 돼요. 어차피 여기 남아있어요. 그리고 링크도 수업 페이지에 다 걸려있기도 하고. 얘는 복습 자료로 충분히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채널의 재생 목록에 지금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수업에 대한 재생 목록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다른 재생 목록들도 많죠. 이거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해 오면서 그 영상을 남겼던 그 기록들인데 얘네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바 수업 진행했던 내용들도 있어요. 보셔도 돼요. 예습 괜찮아요. 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 예습보다 중요한 건 복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영상 올라가 있는 걸 보고서 뭐 예습을 할래 복습을 할래 다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오늘 진행한 수업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들었던 내용으로 복습을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편할 거니까 내용들이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제가 이때는 뭐 이렇게 설명하고 저 때는 저렇게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들었던 걸로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일단 얘는 무조건 본다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는 여유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뭐 보시고 싶으면은 보셔도 된다 라는 거예요. 과목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자, 이렇게 유튜브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질문사항 오픈 채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눌러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중에 지금 현재 16시부터 19시까지 우리 3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뭔가 수업을 듣다가 모르는 게 생겼다. 그러면 제가 이 앞에 있죠. 그럼 저한테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수업 중에 너무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업 중에 아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수업 다 끝나고 집에 가셨어요. 혹은 뭐 수업 전이라던가 제가 없어요 앞에.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때 질문할 때 그때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이 오픈 채팅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링크를. 그래서 요거를 눌러보시면 저와 1대1로 채팅을 할 수 있는 오픈 채팅을 할 수 있는 해당 채팅방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링크를 걸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링크에 들어오시면 저한테 1대1로 채팅을 거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못 걸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저한테만 걸 수 있는 거니까 혹시 질문사항이 생긴다면 눈앞에 제가 없는 상황에 질문사항이 생긴다면 이 오픈 채팅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시간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수업 페이지에는 이렇게 써있기는 한데 제가 어차피 수업이 10시에 끝나기 때문에 질문을 그냥 하셔도 되긴 합니다. 다만 제가 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혹여나 질문을 했는데 왜 풀렸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막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몇 시간이 지나도록 읽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아마 높은 확률로 제가 무슨 일이 있을 거고요. 수업 중이라던가 아니면 개인적인 일정이 있다던가 아니면 읽었는데 답을 안 준다. 그러면 제가 읽어놓고 상황이 안 돼서 답을 못 드렸다가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카톡을 한 번만 더 올리게 남겨주시면 제가 또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이 수업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물론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름과 얼굴이 좀 낯이 익어지면 그때부터는 제가 판별을 할 수 있긴 할 텐데, 질문을 주신 분이 누군지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분에 대한 수준, 그분에 대한 니즈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수업 중에 판단한 것들을 적용시키지 못한 채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지 못한 답변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듣는 누군지 정도는 처음에 밝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채팅방 매번 질문하실 때마다 이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 한번 질문하실 때 해주시고 나서 채팅방을 다시 만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때는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그때 했던 채팅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누군지 정도만 저한테 알려주시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질문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지켜주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볼게요. 왜 이러는 거야? 이쪽에 왜 자꾸 이게 풀릴까요? 잠시만요. 왜지? 자, 여기 질문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써있는 말 그대로예요.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문법에 대해서 배워 나갈 거예요. 우리가 뭐 변수, 조건, 반복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갈 건데, 예를 들어 반복문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선생님 저 반복문 모르겠어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알려드려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포인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포인트를 저한테 알려주셔야 제가 그 부분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폭넓게 질문을 하시면 저도 대답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혹은 이제 이 수업에서는 아마 크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 로직 상황에서 왜 에러가 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일 때 이거 안 돼요. 왜 안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알려드립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런 걸 시도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에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화면을 직접 보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질문에 대한 그 명확한 답을 내려드리기가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내가 뭘 모르는지, 지금 뭐 때문에 막혀 있는지 그거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은 어디까지 찾아봤는지 명시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사실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 내용만 봐도 사실 이분이 이걸 좀 찾아봤겠구나, 아니면 찾아보지 않고 그냥 바로 나한테 논스톱으로 왔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게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여러 수강생분들과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쌓인 경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에서 겪었던 경험들도 다 복합적으로 섞여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자,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는 게 딱 생겼을 때요, 그냥 옆 사람한테 바로 물어보는 거랑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서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물어보는 거라면요,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있어서 진짜 조금 과장 못해서 한 50배 차이 나요. 이건 정말 큰 겁니다. 개발자로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예요. 내가 뭔가 막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바로 여기로 가는 겁니다. 얘한테 와야 돼요. 그냥 내가 모르는 상황,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얘를 키는데 망설임이 없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얘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개발자는 구글 없이 개발 안 한다고. 구글링 해야 된다고. 요즘에는 실제로 개발자의 스펙 중에 구글링이라고 하는 스펙을 적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정도로 구글링은 중요합니다. 구글링이라고 스펙을 적었다라는 건 난 구글링 잘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구글링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검색을 잘하는 게. 좀 애매하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있어요. 구글링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혹시 예전에, 이건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만 이해가 가능하실 텐데,
그 정보 검색 대회 같은 거 저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그런 대회 같은 거를 해보신 분들은 진짜 똑같은 내용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검색하냐에 따라 검색 결과가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일반 분들도 다 느껴봤을 법한 일인데, 자, 구글은 특히나 그게 심해요.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했느냐에 따라 검색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구글링을 잘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필요한 그 키워드를 잘 뽑아내서 얘한테 명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키워드를 잘 뽑아내려면 이게 잘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모르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모르는 상황에 대한 키워드가 나올 거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링은 실제로 실력 차이가 있어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많이 하게 되실 텐데, 하면서 나는 찾았을 때 이런 거 안 나왔는데 강사는 어떻게 저런 걸 찾지? 라는 걸 느끼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수업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웹개발 수업 같은 거 혹시 들으시는 분 있다면 나중에 그 수업에 들어오시면 정말 크게 느끼실 겁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시면은 저도 만약에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 아니라면 저도 구글링 해서 알려드려요. 그럼 구글링 했는데 그냥 된번에 알려드릴 수 있어요. 찾았으니까. 그러면 왜 제가 검색했을 때 안 나왔을까요? 이런 분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이거는 그냥 순전히 많이 해봐야 돼요. 물론 키워드를 잘 뽑아내는 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걸 많이 하면 그냥 늘어요. 그러니까 구글링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냥 잘하게 된다.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구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지금 자바 문법에 대해서 모르시죠? 근데 제가 자바 문법 문제를 만약에 내드렸다고 해볼게요. 그거 구글링해서 풀 수 있어요? 나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애초에 문법 자체를 모르는 건데. 이거는 구글로 가시면 안 돼요. 가도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근데 분명히 수업에서 들었고 조금 알긴 알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구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통해서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고민을 한다고 해결 방안이 없는, 해결이 되지 않을 그런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잘 선택을 하신 다음에 파악을 하고 구글링을 하든 질문을 하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뭐 질문에 대한 예시로 EX가 하나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딱딱한 어투로 말씀을 해달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예시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이거를 잠시만요. 오늘 이제 저희 총 정원이 18분인데 18분 다 전원 참석을 해주셔서 이거 녹화를 잠깐 멈추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다시 녹화를 켜고 또 뭐가 있을까? 여기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위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공부했던 이런 내용들을 좀 기록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위키 관리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그 위키 관리를 할 때 이제 코드펜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해서 관리할 때 이제 좀 유용한 방식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기초 언어를 공부하실 때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워낙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여기서 이 수업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수업 끝나고 더 심도 있는 이제 프로그래밍 쪽 공부를 해보신다면 그때 가서 사실 하시면 좋은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얘는 따로 소개를 드리진 않을 거고, 만약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질문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 연락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얘로 가봅시다.
REPL. 자, 브라우저에다가 주소창에 repl.it 라고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지금 하는 내용은 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REPL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그냥 온라인 코드 편집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뭐 다른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어마다 사용하기 편한 툴들이 다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보통 이클립스 혹은 뭐 인텔리제이 이런 것들로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가 지금 아예 자바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 툴부터 설치를 하려고 하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기본적인 자바에 대한 그런 자바랑 조금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툴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어쨌든 코드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온라인 코드 편집기 툴을 하나 사이트를 알려드린 거예요. 당분간 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그쯤까지는 얘를 쓸 거고요. 새로 이제 툴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얘 안 쓰고 툴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얘 쓸 거니까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GitHub으로 계속하기. 아직 GitHub 계정을 제대로 가입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 구글로 계속하기 이런 걸로 해주세요. 그럼 얘가 로그인이 돼서 이렇게 계정 정보가 남게 됩니다. 자, 얘를 사용하는 방식은 뭐 유용한 툴들이 참 많은데 다 필요 없고요. 우리 어차피 잠깐만 쓸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렇게 로그인하고 딱 들어왔을 때 여기 Create REPL 이라고 하는 거 누르시면 돼요. 혹은 이쪽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셔도 같은 기능이에요. 근데 얘보다는 얘가 편하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편하신 거 고르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Creator REPL 이라고. 자, 여기에 검색할 수 있는 템플릿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여기다가 자바라고 검색해 주시면 돼요. 자바. 자, 그러면 밑에 자바, 그냥 생 자바가 있고 자바 스윙, 뭐 자바 fx 뭐 이런 거 많죠.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순수한 생 자바 얘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옆에 타이틀이라고 해서 뭔가 알 수 없는 영문으로 막 적혀 있을 텐데 이거 여러분들 거랑 제 거랑 당연히 다른 겁니다. 왜냐면 랜덤으로 텍스트를 입력해 주는 거라서. 이거 바꾸시고 싶으신 분들은 바꾸셔도 되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 딱히 없어요. 그냥 여셔도 돼요. 이렇게 자바, 얘만 잘 신경 써서 자바 골라주시고 그냥 밑에 있는 Create REPL이라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보이시는 화면에 아까 제가 코드업 쪽에서 보여드렸던 그 약간 코드들이 있죠. 그거랑 똑같은 애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현재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얘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좀 수업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자바 파일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자바 파일은요, 여기 main.java라고 하는 파일로 실제 자바 파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도 제목이 있고요. 여기에도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그 create REPL 이란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이게 만들어져서 화면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당분간은 얘를 사용해서 자바 코드를 실제로 실행시켜 볼 거예요. 우리 아까 code.org에서 그 블럭 갖다 놓고 런 버튼 눌렀었죠. 실행 버튼, 달리다 버튼. 그 버튼이 얘랑 똑같은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런 버튼. 얘가 실행 버튼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코드를 짜면요, 그 코드는 우리가 실행시키지 않는 이상 절대로 혼자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행을 시켜줘야만 짠 코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버튼이 있는 거예요. 자, 얘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마우스 올려보시면 컨트롤 엔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단축키입니다. 이거 실제로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컨트롤 엔터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이쪽 오른쪽 콘솔이라고 하는 이 영역 아래에 뭔가 출력이 막 되어서 나왔는데 우리는 한동안 이 콘솔 가지고 출력 결과를 눈으로 볼 거예요. 이 수업에서는 모든 출력의 결과를 다 콘솔로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웹 개발 수업에 들어오시지 않는 이상 이 콘솔을 벗어나서 출력 결과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막 나왔는데 이 위에 있는 이 두 줄 있죠? 지금 블럭 씌워놓은 이 부분, 얘네들은 내가 어떤 코드를 실행시켜도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밑에 있는 얘예요. 얘 지금 뭐라고 써있어요? 헬로 월드 느낌표 써있죠? 자, 이 헬로 월드 느낌표는 우리 코드는 여기 중에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들어있죠. 자, 그럼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가 헬로 월드 느낌표라고 하는 문자가 출력되어 나왔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일단 실행시키는 건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좀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얘는 이 REPL이라고 하는 온라인 코드 편집기 안에서도 동일한 내용이고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사용할 툴을 설치하고 나서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슬래시 2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슬래시 2개. 그랬더니 얘가 지금 색깔이 어떻게 변했어요? 초록색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뭐 띄어쓰기를 한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문자를 막 입력을 해볼게요. 아무거나 막 짧게 해도 되고 길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막 입력하는 거예요. 엔터만 치지 마세요. 자, 이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실행시켰을 때 코드로 봐줄까요? 얘는 코드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실행을 시켰는데 좀 기다려야 돼요. 그냥 똑같이 헬로월드 나왔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슬래시 2개만 빼볼게요. 얘 지금 색깔 어때요? 파란색이죠. 자, 이거 실행시키면 얘는 에러래요. 여기 보이세요? 에러? 얘를 코드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코드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이 슬래시 2개 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코드가 실행되는 데 있어서 무시하게끔 만들어주는 주석이라고 합니다. 얘는 주석. 이 슬래시 2개, 그러니까 이 주석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코드를 실행하는데 이 부분은 무시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바한테. 그런 부분들을 그냥 주석을 걸었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얘가 어떤 역할인지, 지금 이 친구 이 한 줄이 어떤 역할인지에서 만약에 배웠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걸 막 기록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슬래시 2개 열어놓고 적는 겁니다. 밑에 코드는 뭔가를 하는 코드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나는 이거를 볼 때 이 설명도 같이 볼 수 있죠. 근데 얘는 코드로 인식 안 하니까 실행하는데 문제 없을 거고. 그런 용도예요, 주석은. 내가 뭔가 정보를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달기 위해 사용하는 게 주석이다. 개발하면서 이 주석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드로 인식이 안 되고 무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코드한테 뭐가 중요하지? 싶겠지만 사실 개발은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부분들을 정리를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절대로 개발은 혼자 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은 기본적으로 협업입니다. 베이스가 협업이에요. 1인 개발자로 뭔가를 만든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 여러 명의 개발자가 힘을 합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거의 무조건 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개발자는. 실제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내가 이 코드를 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 주석을 사용해
명시를 잘 해놓는다면 개발자들끼리 서로 문제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용도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당장 얘가 이렇게 한글 써놓으면 하얀색이고 이 슬래시 두 개를 이렇게 직접 붙이는 게 생각보다 귀찮아요. 왜냐면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을 하려면 여기서 지금 엔터를 쳐야겠죠. 근데 엔터 치고 입력하면 이거 주석 안 된단 말이에요. 상당히 귀찮습니다. 자, 단축키가 있어요.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나는 이 세 줄을 다 한 번에 주석을 걸고 싶어. 그러면 내가 주석 걸고 싶은 만큼 블럭을 씌운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주석 걸어줍니다. 이거는 이 REPL에서 사용하는 단축키고 우리가 실제로 툴을 사용하게 되면 단축키가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단축키가 있어요. 한 번에 주석을 거는 방식. 그리고 이런 텍스트만 주석을 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실행할 때 이런 애들은 지금 코드로 인식 안 됐으면 좋겠어. 만약 이런 코드 이거 인식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얘도 주석 걸면 돼요. 제한은 없습니다. 대신에 코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필요한 필수 애를 주석 걸어버리면 제대로 실행이 안 되겠죠. 지금 이 경우에 실제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써있는 이런 애들은 실행되는 코드가 아니에요. 정확히 실행되는 코드가 아니다. 좀 말이 애매하긴 한데 그냥 실행되는 코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실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코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나중에는 이거에 대한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주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이거 안 지키는 개발자는요, 저는 동료로 취급 안 해요. 같이 만약에 일을 하는 개발자가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을 지키지 않는 개발자다. 저는 그러면 이 사람을 개발자로 보지 않아요. 근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발자가 다 그래요.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뭐냐면 자, 지금 얘를 잘 보세요. 뭐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영어를 읽어보자면 클래스 메인 하고 중괄호가 하나 열렸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줄이 바뀌었는데 얘가 여기서 시작해요? 아니죠. 지금 이게 한 칸 띄어쓰기인지 두 칸 띄어쓰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간격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얘가 쭉 써내려 가다가 여기 중괄호가 하나 더 나왔죠.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얘는 여기서 한 번 더 갔네요. 간격이. 그쵸? 자, 이거는 들여쓰기라고 하는 건데요. 파이썬 배워보신 분들은 이 들여쓰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파이썬에선 들여쓰기가 문법이니까. 얘를 안 지키면 애초에 에러가 납니다. 근데 자바는 에러는 안 나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빼볼게요. 다 그냥 여기서 시작을 했죠. 이 상태로 실행을 시켜도 얘 에러는 안 나요. 코드는 돌아요. 아까처럼 헬로월드 나오죠? 근데 이거는 그냥 잘못된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수업 중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하고 시간을 드리고 돌아다닐 건데 여러분들 들여쓰기 안 하고 문제 풀고 계시면 제가 혼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무조건 약간 극단적으로요. 한집중 한자처럼 지키세요. 진짜 막 약간만 삐뚤어져도 못 참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처럼 들여쓰기는 지키세요. 그냥 코드를 짤 때만큼 이 들여쓰기만큼은 무조건 병적으로 지켜야 돼요.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에러가 나진 않지만 이거 안 하면 그냥 에러가 나는 코드다 라고 그냥 인식하세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은 눈앞에 코드가 이만큼밖에 없죠. 이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자바 배우셔서 공부를 많이 하신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시는 이 코드가 자바로 만들어진 코드거든요.
이거 되게 간단한 코드예요. 코드 이렇게 계속 쌓일 거란 말이에요. 코드가 엄청 길어져요. 이거 정말 간단한 거라 158줄밖에 안 되는 건데, 자, 이게 들여쓰기가 하나도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읽을 수 있을까요?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읽는데 그래서 얘가 어디서 끝나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들여쓰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짤 때 들여쓰기를 무조건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예요. 본인을. 내가 짠 코드인데 나중에 내가 봤을 때 내가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들여쓰기를 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가독성 때문인데, 사실 코드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하고 거의 끝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결국 가독성이에요. 가독성이 좋은 코드를 짜는 개발자가 실력 있는 개발자다라는 소리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거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한 번 들여쓰기를 하는 그 기준은 뭘로 잡느냐? 일단 자바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괄호가 한 번 열리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중괄호가 열렸다. 그리고 이 중괄호를 닫는 게 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시작한 위상에서 닫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해당 중괄호 밑에 한 번 들여쓰기 한 이만큼이 이 중괄호 안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에 종속이 될 때마다 들여쓰기를 한 번씩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기 중괄호가 하나 더 나왔죠. 그러면 이 코드는, 이 한 줄은 중괄호 몇 개에 감싸져 있는 거예요? 2개. 그러니까 2번 들여쓰기 한 겁니다. 들여쓰기의 기준은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바에서는 이 중괄호를 생략하는 과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어요. 중괄호가 무조건 나와요. 그럼 중괄호가 하나 나왔다? 그럼 그 밑에 오는 코드는, 거기에 종속시키는 코드는 무조건 한 번 더 들여쓰기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코드를 입력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자, REPL 이 온라인 편집기 툴 자체가 지금 제가 여기 중괄호 뒤에서 엔터 한번 쳤더니 커서가 어디로 갔어요? 한번 들여쓰기 된 위치로 간 거예요. 얘가 알아서도 잡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툴을 설치하고 거기서도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잡아주긴 해요. 근데 이걸 100% 믿진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괄호 한 번 더 감싸졌기 때문에 이런 코드를 또 한 번 쓴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들여쓰기는 2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2칸이란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한 번 들여쓰기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툴마다 좀 다르고 내가 설정하는 것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은 스페이스바로 하지 않고요. 그냥 탭 버튼을 누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툴에서도 마찬가지. 탭을 누르게 되면 한 번 들여쓰기를 해준다. 자,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정말 많이 기초 언어 수업에서 정말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이렇게 많이 강조를 드려도 사실 잘 안 지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코드를 아무리 잘 짜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해도 실행은 되거든요. 실제로 코드가 이렇게 짜 있어도요, 이거 실행돼요. 이거 헬로월드 느낌표 2번 나와요. 나오죠? 실행하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코드가 이렇게 써있대요. 이거 어떻게 읽고 어떻게 분석할 거예요? 이거 말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무조건 가독성 좋게 들여쓰기 해야만 해요. 아시겠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엔터만 누르고 있는데도 얘가 어느 정도 줄을 맞춰주죠?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들여쓰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중요한 것들은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됐네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6시 10분에 또 이어서 다음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